안녕하십니까. 프로퍼티 액세스 코리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각 동남아시아 국가별 투자의 기본 고려 사항 및 각 국가별 부동산 제도 및 특징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프로퍼티 액세스 코리아 한국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덕희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마케팅, 컨설팅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의 고급 주거용 콘도미니엄 프로젝트를 국내에 소개하는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퍼티 액세스는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에 지사를 두고 있고 일본 및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프로퍼티 액세스는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소개 및 거래 중개, 임대 유치까지 투자자를 위한 파트너로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프로퍼티 액세스 협력 업체 파트너를 살펴보면 필리핀의 10대 주요 디벨로퍼들이 제일 협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얄라 랜드, 오티가스 랜드, 페더럴 랜드, 라겔 랜드 등 필리핀의 주요 10대 대형 디벨로퍼들이 저희 파트너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가격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약 12.97% 정도 상승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즉 코로나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주요 인사이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5가지 기본 고려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부동산의 장래성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GDP 성장률, 그다음 인구 증가, 그다음에 언어, 도시 인구 비율, 그다음에 공공투자, 인프라스트럭처 구조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GDP 성장 예측을 보면 각 국가별로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순으로 봤을 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6%, 필리핀은 6.3%, 베트남은 6.6%, 태국은 4.5%, 한국은 3.3% 정도 GDP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예측을 보면 현재 동남아시아 자체가 6억 6천만 명 정도의 인구 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2060년도에는 약 8억 4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좀 말씀을 또 드리자면 동남아시아와 한국 전반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인구 보너스 기간, 즉 노동력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아서 인구에 대한 노동력이 풍부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을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시기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2062년도까지 인구 보너스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한국은 2014년, 그만큼 인구 절벽의 상황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동남아 시장의 젊은 층, 20대의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지표를 나타내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별 투자 언어를 보자면 전반적으로 영어권하고 중국어권이 이제 투자
국가로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국가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역시 영어하고 중국어가 가능하고요. 필리핀도 역시 영어가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국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영어권의 투자가는 영어권에, 중국어권의 투자가는 중국어권에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부동산 제도 및 세제 부분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 부분에 있어서 토지도 소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콘도미니엄만 프리홀드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타일랜드 역시 콘도만 소유가 가능하고 필리핀도 역시 콘도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별 대비 40%만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소유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30% 범위 내에서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10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약 112.35% 상승이 됐고 말레이시아는 97.51%, 태국이 45.5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본이 41.36%, 한국이 29.15% 정도 상승을 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각 도시별 고급 주택 연간 상승률 부분을 보면 일본이 약 6%대 정도 상승을 했고 마닐라가 10.2% 정도, 그 다음에 서울이 약 10.7% 정도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나이트 프랭크의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신축 콘도미니엄 주택 공급 호수를 각 국가별로 살펴보자면 2018년서부터 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 국가별로 마닐라, 세부, 쿠알라룸푸, 방콕 등 전반적으로 2018년도가 공급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1년까지 좀 줄어드는 추세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닐라는 다른 동남아시아 도시와 비교해서 공급 호수가 좀 훨씬 더 적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동남아시아 국가별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도 형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약 40% 콘도미니엄 소유가 가능하고요. 100세대 기준으로 보면 약 40세대만 외국인 소유가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중에 30% 정도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콘도미니엄이 소유가 가능한데 1층이 아닌 2층 이상부터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략 경제 정보 관련해서 2019년 상위 아세안 최대 투자자 순위를 보면 미국이 240억 불로 1위, 일본이 210억 불로 2위, 싱가포르가 160억 불로 3위, 유럽연합이 150억 불, 홍콩이 110억 불, 중국이 90억 불 정도로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경제지표 부분을 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이 약 7.9% 정도 보이고 있고요. 생산 인구 연령대로 본다면 29.7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 전체적으로 주거용 임대 수익률 부분은 3.72%, 생산 중위 연령 부분은 30.3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률이 4.33%, 그 다음에 생산 인구 중위 연령대는 3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해서 임대 수익률은 약 6.3% 정도, 생산 인구 중위 연령대는 26.69세, 그 다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3.3% 상당히 낮은 임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중위 연령대는 생산 인구 연령대는 40.2세. 캄보디아는 임대 수익률이 약 5.33%, 프놈펜과 시엠립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 수익률이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연령대는 25.6세 정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각 국가별 투자 동기 부분 이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낮은 부동산 세금이 특징이고,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을 소유를 할 등기를 받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25년에서 70년까지 이용권 형태의 임대 소유는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다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홍콩 같은 것보다는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고, 삶의 질 면에서 좋고, 그래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차드 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율이 낮고 외국인 커뮤니티가 좀 크다라는 점도 투자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자산을 구매하고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말레이시아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가치의 이유는 매도인에게만 남게 하고 이익의 무상 환수는 없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식 보유, 자본 통제, 국외 자금 이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달러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음은 각 국가별 코로나19 관련 프로토콜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시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가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여행자 보험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점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입국자의 경우에는 이제 격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72시간 내에 발급된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상 각 국가별 코로나19 관련 프로토콜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별 투자 기본적인 고려 사항과 그 다음에 부동산 제도 등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부동산에 관련된 간략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각 국가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각 국가별 부동산 제도 및 투자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가별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